안녕하세요. 블리드 그린입니다. 이전 경기 닉스에게 2차 연장 혈투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한 보스턴. 설상가상 어려운 상대인 클리브랜드와의 백투백을 치렀습니다. 어제 테이텀은 무려 49분, 브라운도 40분을 뛰면서 오늘 테이텀은 결장했는데요. 백투백마다 쉬어주는 호퍼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로버트 윌리엄스도 결장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브록던이 복귀했다는 것이네요. 테이텀이 결장한 4경기에서 브록던은 경기당 19.5득점을 하며 오늘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잘하기도 했고요. 보스턴은 어제 경기 이후 새벽 3시에 클리브랜드 호텔에 도착했고 고작 16시간 후 바로 또 로켓 모게지 필드하우스에서 연장 혈투를 치렀습니다. 오늘의 선발 라인업은 브라운, 그리핀, 무스칼라, 화이트, 스마트였는데요. 클리브랜드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인 오늘도 보스턴 팬 입장에서 해보는 경기 리뷰 시작합니다. 유전들이 대거 결정한 만큼 브라운, 브럭던, 스마트, 화이트의 페인트존 공략과 슈터들의 3점 성공률이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초반부터 브라운은 의식적으로 하이스크린을 이용해 페인트존 돌파를 노렸고 이가 주요했습니다. 다만 보스턴의 필승 전략인 페이스가 느렸는데요. 초반 그리핀의 차지 유도 등 클리브랜드 턴오버 유도에 성공하며 1쿼터 7개 턴오버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쿼터 중반까지는 올 시즌 백투백 8승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보스턴답게 잘 플레이했습니다. 다만 클리브랜드 역시 모블리의 인사이드 장악력을 중심으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고 보스턴은 반대로 좋은 스페이싱과 3점 감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브록던과 프리차드를 중심으로 한 벤치 득점이 터지며 1쿼터 벤치 득점 16대 0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 속 33대 26으로 1쿼터는 앞섰습니다. 2쿼터에서도 벤치 선수들의 슛감이 좋았는데요. 오픈샷을 만드는 볼 무브먼트가 돋보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보스턴의 드리블 돌파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었고 높은 3점 성공률과 페인트존 공략에 성공하면서 13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그랜트 윌리엄스가 3점 4개를 던져 모두 성공시키면서 어제 후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수비는 기본적인 마크맨조차 놓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다만 미첼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세디 오스만의 연속 3점 등으로 10점 차까지 쫓아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스턴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은 브라운이 돌파를 잘해주며 공격의 선봉 역할을 잘 해줬고 평소와 달리 전반 어시스트만 5개를 정립하는 등 전반전을 68대 56, 기분 좋은 리드 속에 마칩니다. 3쿼터 초반 그리핀의 오픈 3점들이 림을 외면했고 클리브랜드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마줄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타임아웃을 부르는데요. 보스턴은 이후 경기 내내 보여준 모블리를 페리미터로 유도해서 미스매치를 유도하는 작전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인사이드에서는 모블리를 막을 선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쿼터 내내 페인트존 공략을 테마로 공격을 주도했고 실제로 잘 버텼으나 미첼의 엔드원으로 모멘텀이 조금 넘어가는 느낌이었고 보스턴은 슬슬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2분간 브라운을 중심으로 잘 뭉치면서 침착한 볼 무브먼트를 앞세워 리드를 유지합니다. 미첼은 신들린 돌파를 몇 차례 선보였지만 레이업을 놓쳐서 다행히 보스턴의 리드가 잘 유지되었고 92대 78로 여유있게 4쿼터를 맞이합니다. 브라운이 쉬는 동안 50대 50 루즈볼을 캐벌리어스가 잘 따내며 쿼터 초반 6대 0 런을 내주면서 8점 차까지 쫓기게 된 보스턴. 후반 들어 3점도 말을 듣지 않으면서 13개를 던져 2개만 성공합니다. 결국 위기 속 브라운이 8분 30초를 남기고 이르게 복귀하는데요. 복귀하자마자 집중력을 다시 살려 좋은 수비와 브록돈의 트랜지션 3점에 힘입어 다시 12점 차로 도망갑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그랬지만 클리브랜드는 양 코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오픈 3점을 넣지 못하면서 추격에 실패하는데요. 또 보스턴은 스마트를 중심으로
수비에서 4쿼터 중반 3연속 턴오버를 유도합니다. 잘 버티던 보스턴은 그러나 수비 리바운드를 사수하지 못하고 갈랜드와 미첼도 놓치면서 어느새 6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며 모멘텀을 넘겨줍니다. 이후 갈랜드의 코너 3점으로 3점 차, 거기에 지쳐버린 체력까지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주전들이 많이 빠진 보스턴은 포기하지 않고 코넷이 정말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브라운과 미첼이 쇼다운으로 이틀 연속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치렀는데요. 마지막 스마트의 오픈 3점은 들어가지 않고 미첼의 플로터가 성공하며 결국 역전당합니다. 이후 작전 타임에서 그랜트의 스크린을 이용해 모블리와 미스매치를 만든 화이트, 브라운에게 내주고 스티븐스를 따돌린 브라운에게 헬프 수비를 간 모블리. 브라운은 이를 빠르게 간파하고 화이트에게 내주는데요. 화이트는 심장 쫄깃한 오픈 3점을 성공하며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마지막 미첼의 드라이브 후 얻어낸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고 타임아웃이 없었던 보스턴은 마지막 프리차드의 스피드를 이용하여 볼을 푸시했고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랜트의 풋백 레이업 시도에서 스티븐스가 파워를 하며 극적인 자유투가 선언됩니다. 두 개 중 단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상황. 자유투를 던지기 전 심리전을 거는 미첼에게 그는 두 개 다 넣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심리전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랜트는 거짓말같이 2구 모두 실패하고 스마트의 회심의 풋백까지 들어가지 않으며 경기는 오버타임으로 갑니다. 두 경기 연속 오버타임으로 간 승부.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와의 맞대결 4경기 중 3경기가 오버타임에 갈 정도로 치열했는데요. 양팀 모두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보스턴은 어제의 여파 속 더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리브랜드를 시즌 내내 괴롭히던 코너 3점 등 스티븐스가 클러치 활약을 하면서 패색이 짙어집니다. 그랜트를 센터로 내세운 보스턴의 스몰 라인업은 결국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연거푸 내주며 약점 드러냅니다. 4쿼터 마지막 그랜트가 모두 놓친 자유투를 오버타임에서 갈랜드는 모두 성공시키는 등 그 작은 차이로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오늘 주전 3명이 빠진 보스턴은 분전했지만 결국 남는 건 결과죠. 브라운도 경기 후 화난 말투로 정신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줄라 감독의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경기 후 마줄라 감독은 매우 강한 어조로 팀이 경기 후반 수비 리바운드 사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로 경기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랜트를 센터로 두는 스몰 라인업의 약점이 노출된 것이기에 마줄라 감독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선수들도 지쳐 보이고 팬 입장에서 많이 걱정되네요. 이렇게 되면서 동부 컨퍼런스 1위인 미러키와 격차가 2경기 차까지 벌어지며 1위 탈환이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틀 뒤에는 홈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상대한 후 6경기 연속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 6연전에서 최소 5승 1패는 거두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야 미러키와의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다시 점할 수 있어 보이네요. 자, 오늘 클리브랜드와의 맞대결 보스턴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오늘로 11번째 시즌 연장전 경기를 치르면서 한 시즌 오버타임 경기수 타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또 제일런 브라운은 커리어 통산 1000어시스트를 달성합니다. 또 코넷도 오늘 6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